안녕하세요. 3교시입니다. 드디어 3교시가 왔는데 지금 연속해서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3일이 걸린 상황입니다. 하루에 하나씩 그 동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아서 복습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는 그 내용, 3교시에서 보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별로 없고요. 여기에서는 대화, 발표, 토의, 면담, 토론, 연설, 협상, 요거가 어떻게 다른가, 이 정의가 뭔가, 그러니까 화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 요것이 무엇인가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상식 정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화법과 언어 과목에 있어서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죠. 예, 의사소통. 그러니까 바람직한 의사소통 태도를 함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대 간이라든가 또는 시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차이가 화법에 대한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자세, 태도 이런 거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시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주장을 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버릇이 없다. 왜 말다답을 하느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 상황에 따라서 지식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자세라든가 태도에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점을 마련하는 거가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고방식이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그 사람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놓치게 되면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한테는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거에 반해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이 사람 말하는 태도가 불량스러워, 또는 뭐 반말을 해, 또는 뭐 왜 저렇게 자세가 저래, 대드는 거야, 뭐 싸우자는 거야,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직업을 갖고 그 직업에 맞춰서 어떤 상황에 맞게 그 풍토에 맞게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직장의 풍토에 따라서 다른, 그러니까 군인이면 군인이 쓰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또 뭐 유통업이다. 그럼 거기에 맞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교육을 할 때, 또는 중고등학생을 교육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적재적소의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제 공식적인 말하고 비공식적인 말을 할 때, 특히 공식적인 말을 할 때는 이러한 내용들, 청자의 수가 얼마인가, 이게 사무적인 것인가, 이게 정형화된 구조화된 것인가, 아니면 대중 매체에 의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야지만 좋은 말하기, 담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언제나 이런 것들을 항상 100%다 고려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말을 하거나 담화를 하거나 이러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말하기의 그 특징들을 보게 되면은 종결어미라든가 조사를 정확하게 써야 되고, 격식적인 어휘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우문 축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고, 어순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또 이거를, 그런 공식적인 이야기들을 다 듣고 나서 이렇게 했는가를 간추려내기는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준비된 말하기하고
긍정 말하기를 이제 분류를 해봤어요. 이 교재에서 그 저자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누구한테 말하느냐에 따라서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하고 재밌는 이야기를 할 때 또는 유머를 섞어서 말을 할 때 하고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이렇게 저자가 그거를 유형별로 나누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담화의 유형에 대한 거예요. 담화의 유형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뭔가, 이게 대화라는 거를 일반적으로 그 학자들이라든가 우리가 쓰는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 저기를 정의, 특성, 그 다음에 뭐 원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교재에서는 자세하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다, 대화가 뭐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연습을 통해서 해야지만 우리가 대화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두 사람 이상이에요. 이상이라고 하는 건 세 사람도 되고 네 사람도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두 사람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벽을 보고 내가 이야기하는 거. 지금처럼 어떤 반응을 볼 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대화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건 또 공식적인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두 사람 이상이 그 저기를 보면 자신의 생각, 느낌, 감정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상대방한테 표현을 하고 청자가 듣고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주고 받는 과정이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긴 하지만 이거를 100%다 이해하고 실천하고 그러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대화의 단절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 좋지 않은 상황도 일어날 수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거를 다 알고 이해해서 그 다음에 자기 거와 해가지고 행동으로 나타나면 좋겠죠. 바람직하기는 한데 어려운 거가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쭉 보시면 뭐 인간관계 원리를 이해하고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뭐 굉장히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해할 것도 많고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어려워요. 항상 느끼지만. 다음에 연소를 보겠습니다. 연소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연설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준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 설득, 소개, 수여, 수령, 기념, 축하, 헌납, 홍보, 연설 이런 것들을 위한 것 하기 위한 거가 이제 연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화법에 연설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가장 그 대표적인 예를 생각하면 교장 선생님 말씀. 그러니까 월요일마다 이제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 월요일마다 아침에 운동장에 서가지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그런 그 설명. 뭐 주로 좋은 얘기이긴 하지만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아는 얘기 계속 연결해가지고 하는 그 되죠. 근데 좋은 연설들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하는 사람은 열심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고 했겠지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없고 이게 이제 연설의 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있으면은 내년에 이제 선거가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설득하기 위한 그 사람들의 연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한번 눈여겨 보시면은 재밌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입니다. 이미 이제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는 입장과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이 우리 편이 맞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럴 때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지식이 필요하고 객관적 증거가 필요하고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해야지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이 있어야지만 토론을 하는데, 대부분의 그 토론하는 것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다 듣지도 않고 자기 주장을 너무 하는 나머지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의 잘못된 정보들이라든가 잘못된 그 자료들을 가지고 와가지고는 정말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봤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신이라든가 자기 체면이라든가 심지어는 이제 공격을 이제 두고 당하게 되고, 특히 어떤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계속 죽을 때까지도 이제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거가 이제 녹화돼서 계속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청난 지식과 재능과 역량과 자질을 타고나지 않으면은 특히 높고 중요한 곳에서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이 뭐다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돼요. 근데 함부로 토론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정말 위신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다. 연설하고는 다르다. 연설은 자기가 준비해간 것들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데, 토론이라고 하는 거는 상대방에서 무슨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잘 듣고 그걸 반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정보, 자료, 지식, 그리고 자기의 굳건한 철학,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은 함부로 토론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론도 굉장히 그 재미있는 그 화법의 한 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의가 있습니다. 토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중요한 거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주고받는 하나의 의사소통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토의를 하는 문화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 화법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되고, 화법도 그 화법의 유형도 사실상 학교나 이런 데에서 가르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위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지시적이고 명령적이고 그거를 그냥 대꾸 없이 비판이라든가 또는 자기 생각을 얘기하거나 이런 문화가 아니었고, 가부장적인 제도, 중앙 집권적인 제도, 또는 나쁘게 말하면 독재 정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문화에서, 그런 사회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그 어떤 이야기들, 말, 이런 명령, 이런 것들을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됐던 문화였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화법의 유행들이 사실상 너무나 어렵고 생소하고 그 다음에 몸에 배어있지 않은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방송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또는 뭐 화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역사가 굉장히 짧다. 교육도 굉장히 역사가 짧고 그거에 비하면은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도 그런 문화가 우리 무의식이나 그 내적인 어떤 영향, 이거를 주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보다 지위가 낮거나 경험이 약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고 이런데 아직도 조금 뭐랄까 미숙하다, 덜 성숙되어 있는 문화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론 토의가 생각보다 굉장히 지식이 많고 좋은 뭐 교양을 갖추고 이런 사람들한테도 사실은 이게 세련된 그런 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을 빼놓고는 사실상 토론, 토의 이런 그 유형의 대화를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 점점 좋아지겠죠. 그리고 현재까지 그 짧은 역사에 비하면은 많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고, 여러분들이 장애 학생, 특히 그 중에서도 아직 경증이면서 특수학교 아닌 특수학급에서 장애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일반 학생들보다는 조금 언변이라든가 화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한 학생들이 많겠죠. 그런 학생들한테 토론이나 토의나 이런 대화, 연설 이런 것들을 통한 어떤 화법 교육을 할 때 주의를 잘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들이 의견을 얘기하고 그들이 어떤 반박을 할 때 교사로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게 어쩌면은 특수교사로서 중요한 태도, 자세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권위적인 그 사회에서는 약자에 대한 약자가 얘기하는 것들을 무시하거나 또는 관심이 없어 하거나 그런 문화가 아주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토론, 토의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근데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계속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런 문화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그 약자들에 대한 어떤 소수에 대한 이런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문화로 빨리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토론과 토의 문화를 우리가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는 항상 좀 성찰도 하고 자기 평가, 자기 점검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 그렇게 저기 한 내용들은 아니고, 꼭 알아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 앞에서 2교시에 얘기했던 거하고 3교시 지금 그 의사소통에서 담화의 유형이 무엇이 있고 이게 담화인지 대화인지 토론인지 이거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협상으로 들어왔습니다. 협상이라고 하는 거는 갈등 상황, 이게 협상이라고 하는 거가 쉽지가 않죠. 우리나라의 지금 당면한 문제가 이제 관세 협상이잖아요. 그 국제사회라고 하는 거는 논리적인 것보다는 힘의 세계가 힘이 위주가 되고 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권리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자기 위치를 이용해 가지고 협상의 조건을 굉장히 크게 걸고 있죠. 근데 이제 약자의 입장에서는 이 협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갈등 상황에서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서로 어떤 내가 이거를 양보할 테니까 너도 이거는 양보를 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 교재에서는 이 협상도 토의의 일종이다. 우리의 당면과제는 관세 협상이다. 관세 협상을 지금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죠. 예, 힘의 논리가 지금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토론, 토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야 되고 국제사회에서는
협상이 잘 되어야 되는 거죠. 서로 자기만 이익하겠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주장을 하게 되면 협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갈등 상황이 굉장히 많이 고조가 되고 갈등이 고조가 되게 되면은 결국 안 좋은 현상, 가장 안 좋은 현상이 이제 전쟁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구 곳곳에서 지금 알든 모르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내전도 하나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총 들고 싸우지 않더라도 그 어떤 언어적인 전쟁, 돈의 전쟁, 이런 것들이 무수히 일어나고 있다. 이때 나만 옳다, 나 것만, 내 주장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면 협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조그마한 가정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협상을 잘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갈등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생활을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나와져 있는 거가 이제 면담과 면접입니다. 면담과 면접은 우리가 무수하게 나와져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설명할 뭐 저기도 없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면담이 여기 교재에서 나와 있고 담화의 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게 뭐다. 여기 나와져 있는 정의 정도는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어렵지는 다시 한번 않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수많은 면접을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왔기 때문에 입사라든가 입시라든가 또는 뭐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접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을 평가하기 위해서 부모 면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할 거라고 하는 거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면담보다는 토의, 협상, 토론 이런 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세련된 문화를 갖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발표도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것이 발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발표가 여러분들 보면은 이 교재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설명이 되어져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기는 했겠지만 보면은 발표할 때 눈빛이라든가 손짓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주죠. 그래서 연습을 하면 할수록 좋아지고 여러분들이 1학년 때 발표하는 거하고 2, 3학년이 되었을 때 발표하는 거는 굉장히 다르죠. 그거는 보이지 않는 어떤 말에서 나오지 않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준언어적인 거, 비언어적인 거, 눈빛, 특히 눈빛, 손짓, 목소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알고 있는 걸 그냥 말하는 거하고 이 발표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대학교에 와가지고 놀라운 수준으로 이제 특히 피드백을 받고 자기 자신이 연습을 하고 함으로 해가지고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은 이 담화의 유형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유형에, 그리고 이것의 정의가 무엇인지 거기까지는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이 제가 얘기한 내용들이 모두 여기까지, 그러니까 더 뒤에 굉장히 아직 6장에 대한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특히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저는 중심적인 축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세부적으로 이 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식과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을 정말 깨알같이 모아서 잘 해놨어요. 근데
중간고사에서 나오는 것까지는 여기까지이다. 그 다음에 뒤에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거는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3교시에 할 말은 많은데 이걸 단축하다 보니 얘를 조금 더 많이 들어야지만 이거 한 번 딱 듣고도 중간고사에서 거의 다 맞을 저기가 될 텐데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한 번 더 들어서 중간고사를 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3교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